뭐 어려운 문제들은 없어요. 여기 있는 문제들이 총 30문제를 좀 보여드릴 건데 다 풀어드리진 않고 일단 좀 주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하고 왔었어야 되는 것들 위주로 좀 먼저 좀 보여드릴 건데 혹시 여러분들이 1회독만 하고 와가지고 까먹었을까봐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책은 전격으로 필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하지 않는 걸까? 않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고 온 거를 복습한다라는 느낌으로 내가 이걸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적지 마.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혼자 30문제를 혼자 풀어보시면서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쌓아. 됐니? 이거 언제까지 오면 되냐면 이거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해와. 30문제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본숙제가 하면서 얘도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하루에 한 5개씩은 푼다 라는 느낌으로 해서 7일 동안 나누어서 푸세요. 알겠지? 네. 그리고 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실 때 나한테 책을 제출을 하면 내가 이거를 이제 그 시스템에다가 내가 교재 입력을 할 거야. 과제 입력을 할 거거든. 내가 알기로 너네 이거 앱으로 들어가면 이거 뭐 과제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화요일까지 방법 알아와가지고 너네한테 설명해 줄게요. 알겠지? 화요일까지 방법을 알아와서 내가 화요일날 설명을 해줄 테니까 만약에 너네가 스스로 입력하는 게 가능하다 싶으면 너네가 입력하시면 되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토요일날 걷어가지고 어쨌든 너네는 답지가 있으니까 채점까지 다 해서 토요일날 나한테 주면 오답들을 체크를 해서 오답 유사들을 다시 뽑아드릴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오답 유사들을 뽑아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 교재는 이렇게 할 거고 이 교재가 8월달까지의 우리 주교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월달에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게 되면은 또 5주 정도가 빕니다. 그때 그 5주 정도 동안 또 하게 되는 주교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1, 2회독을 본교재도 하고 얘도 하겠다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 2회 그래서 2회독을 채울 거예요. 그렇게 해서 2회독을 채우고 나면 그러면 이제 9월 달에 3회독이 들어가잖아. 3회독 들어갈 때는 조금 빡센 것들 위주로 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로 따지면 4점짜리들 위주로 좀 들어갈 거야. 지금은 2, 3점짜리 쉬운 문제들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본 문제 다지기는 니들이 좀 해와.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기본 문제 다지기는 니들이 다 해오는데 7번 얘 하나는 좀 설명을 해주고 넘어갈 게 있어서 그래서 얘 하나만 좀 설명을 해주고 바로 기출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을 보시게 되면은 솔직히 이 문제가 허점을 찌른 문제기는 해요. 바로 뭐를 좀 찔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문제는 좀 전반적으로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바라봤어야 되냐면 힌트만 적어놓고 가시면 됩니다. 됐지? 기본 문제에서 내가 풀어주는 건 힌트만 적어주면 돼요. 여기 있는 해시태그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해시태그만 적어주시고 넘어가게 된다면 어떤 거에 우리가 지금부터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되냐면 딱 하나. 바로 내분의 정의만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들을 푸는 건 내분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내분이란 무엇이었는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갔어야지 아마 이 문제를 푸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그냥 배웠던 거 그대로 한번 읊어보자. 내분은 어떤 선분 A랑 B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 있는 A점, 여기에 이렇게 해서 B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성분을 우린 안에서 나누는 게 내분입니까? 아니면 밖에서 나누는 게 내분입니까? 안에서 나누는 거야. 안에서 일정한 뭐를 가지면서 나눠주는 거야? 그치? 일정한 간격보다는 일정한 B.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각각의 길이 B가 우리는 M과 N이라는 어떤 하나의 길이 B를 가지고 얘기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어렵지 않았던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내가 기억 정도만 좀 풀어드릴 테니까 니은과 디귿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디귿은 내가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정도만 좀 잘 정리를 하시고 펜 내려놓고 잘 봐봐. 이제부터는. 알겠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면 되겠냐면은 여기 기억부터 봅시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여기 있는 점C입니다. 그때 여기 있는 점C는 선분 A이니까 그럼 A이라는 직선은 이거밖에 안 되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아주게 된 저기 있는 빨간색 직선의 중점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중점이 되려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의 간격이 같아야 돼? 아니면 달라야 돼? 같아야 되는 게 중점의 뜻인데 잘 보면은 몇 칸씩 다 떨어져 있으니까 2칸씩 아니야? 이렇게 해서 2칸씩 떨어져 있고 양옆이 똑같죠? 그러면 얘는 1대1 내분점이 되는 거 맞아 아니야? 여기 기억은?
맞지? 그러니까 중점이라고 볼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가끔 허점을 찌르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잘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런 거 좋아하는 학교가 신형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개념 우회로 물어보는 학교. 그래서 이런 게 잘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니은은 이런 같은 원리로 보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디귿만 볼게요. 선분 AF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은 이거 전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이 전체 선을 가지고 나는 첫 번째로 몇 대면 내분점을 찾으래요. 그럼 봐봐. 3대 2로 내분하는 점인데 시작이 지금 이제 A니 아니면 F니? A야. 그러면은 A에서부터 F까지를 3칸과 2칸으로 나눈 게 첫 번째 점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분점에서는 얘가 출발이기 때문에 출발을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앞에 게 스타트고 뒤에 게 피니시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똑같은 B로 나눠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점은 누가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D가 되는 거야. 이건 어렵지 않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적지 마. 어차피 해야 돼, 네가. 이거?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해서 가볍게 잡아주실 수가 있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음 거 넘어가 볼까요? 그럼 다음 거는 선분 누구예요? 지금 보니까? 그치? 시작점이 바뀌었지. 누가 스타트고 누가 피니시예요, 지금 보니까. 그치? F가 시작이고 누가 끝이야? A가 끝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점을 나는 여기서부터 봤을 때 그럼 얘에서부터 출발한다. 몇 대 몇으로 나누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2칸, 여기서 3칸. 같아, 달라? 같네? 그러면 여기 디귿은 맞아, 틀려,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 해서 디귿은 정답이 된대요. 이렇게 생각해주고 넘어가면 돼요. 됐어요? 그럼 남은 건 니은인데 니은은 니들이 알아서 한번 잘 찾아보시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봐주면 기본 문제는 나머지들은 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우리 본교재에서 한 번쯤은 다 해봤던 거니까 걔네들을 하는데 어렵진 않을 겁니다. 기출문제로 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잘 봐. 이런 문제들부터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이거 교육청 기출이래잖아. 그러면 이거 실제 학교 시험에서 응용을 한다는 소릴까 아니면 안 한다는 소릴까? 한다는 소리야. 그리고 심지어 저기 빈출 딱지 붙었다는 거는 학교 시험에서 실제로 많이 낸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많이 안 낸다는 소리입니까? 그냥 개많이 냅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미 숙제 프린트에서 이렇게 되는 문제 푼 적 있죠? 됐어?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봤을 때 자, 이 문제 그냥 읽으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게 루트 얼마래? 오케이. 그러니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한 게 나는 여기는 루트 13이다. 이렇게 딱 쓰는 순간 여기는 루트 벗기고 싶니? 안 벗기고 싶니? 그치? 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무조건 루트 나오는데 이거 꼴배기 싫잖아. 맞아요? 그럼 루트 꼴배기 싫으니까 얘네들을 오히려 제곱해서 계산을 해줬을 때 나오는 얘네 제곱값도 서로 같다라고 얘기해줘도 돼? 아니면 안 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뭐야? x는 x끼리 y는 y끼리 뺀 거에 제곱을 해서 더한 게 얘 13이랑 같다. 이거 풀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a에서 2 빼준 거의 제곱 그 다음에 나는 3에서 1 빼준 거의 제곱 얘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인데 얘가 루트 13의 제곱이다. 그래서 네가 13이네요.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A 나와 안 나와?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 A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려운 것? 여기까지 괜찮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온다니까? 몇 점짜리였을 것 같아 이거? 3점? 2점? 그날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2점 아니면 3점입니다. 주관식으로 나오면 3점, 객관식으로 나오면 2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학교 내신에서 몇 번이란 소리일까 이게? 첫 번째 페이지. 그래, 일쪽에 있단 소리야 이거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런 건 일쪽에 있단 소리야. 틀리지 말란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14번도 똑같이 푸는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좌표평면 위에 있는 두 점 A랑 B가 있는데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루트 얼마가 되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루트 10이지. 자, 그러면 나는 똑같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식이 여기 있는 선분 A, B인데 이 선분 A, B가 루트 10이 되라고 한다고 하니까 이거 보는 순간 양변 제곱할래 아니면 안 할래? 하는 게 낫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얘 빼면 그래서 나는 A-1에서 5를 뺀 거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Y는 나는 여기는 A 빼기 4에서 4를 더 빼준 거의 제곱. 얘네들을 계산해 준 게 10이다.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은 문제 없을 거라는 거지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전개를 해보게 되면은 그래서 얘가 a-6의 제곱이고 얘는 a-8의 제곱이 결국 나는 10이 되었나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얘네들을 전개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 전개해주게 되면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36과 그 다음에 나는 a제곱 마이너스 그래서 난 여기는 16a 더하기 64가 그래서 나는 10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2차 방정식을 새로 만들 수는 있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됐지. 그러면 넘기면 되니까 그럼 내가 뭐 동량비끼리 더해주고 넘기면 그래서 나는 2a 제곱 그 다음에 나는 28a에다가 100에서 10 빼니까 더하기 90은 0이고 맞아요? 그럼 여기 2로 나눠주면 되니까 얘가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14a 더하기 나는 여기 45 해준 게 0이다. 이렇게 해주면 뭐 솔직히 인수분해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a의 합들을 다 구할 수 있죠. 됐어? 근데 우리는 여기서 a 값 안 찾아도 답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걸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됐어요? 자, 까먹은 사람들은 저거나 14번의 힌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시간을 줄일 때는 어떤 걸 활용하면 되냐면 니네 공수 1에서 배운 아주 고마운 공식. 그게 바로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니? 그때 그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볍게 정리하겠습니다. 까먹었을까봐. 이거는 여러분들 수능까지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아주 고마운 공식입니다.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 그때 얘를 만족해주는 x 값이 두 개인데 그 x를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 두 개가 주어졌다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근 두 개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는 두 가지만 알면 돼. 그게 바로 누구랑 뭐죠? 두근의 뭐랑 두근의 뭐는 찾아주는 게 기본이죠? 그렇지. 두근의 곱과 합. 그러니까 차는 솔직히 이제부터는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차를 왜 알아야 돼? 라고 한다면 차는 2차 함수 해석하기 위해서 알았어야 되는데 이미 끝났잖아. 2차 함수 해석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2차 함수 해석하는 거 끝나가지고 굳이 걔까지 몰라도 됩니다. 뭐 이것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하면 미적분 원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가서 고난도 문제들 나오면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거 아니면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여기 있는 요 두 공식만 기억하세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기억하게 되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다? 그치. 2차분의 1차.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a분의 t.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두근의 곱은 몇 차분의 몇 차? 2시니까. 그쵸? 2차분의 상수 2시니까 그래서 2차분의 상수 정리하면 얘가 그래서 뭐분의 뭐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잡고 넘어가자. 그치? a분의 c. 그럼 저거 이용하면 자 이걸 이용해서 이 문제 답을 내볼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 문제 답을 내보면 결국 a의 합이잖아. 다시 두근의 뭐를 구해달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두근의 합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 이용하시면 다 금방 나온다고? 2차분의 상수의 1차요. 2차분의 1차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분의 마이너스 14에 마이너스 붙인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14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해서 쉽게 찾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 정도만 정리해놓으면 알아서 딱 나오니까 정리할 건 정리해놓고 가. 편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끝. 자, 1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내신 기출 문제 같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온 문제라는 소리니까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만 하고 가자면 우리 했던 거예요. 우리 삼각형은 반드시 몇 개 중에서 하나에 걸린다 그랬으니까 몇 개 중에 하나에 걸린다 그랬어 내가? 무조건 3개 중에 하나 걸린다 그랬어. 무슨 삼각형? 무슨 삼각형? 무슨 삼각형? 그치? 직각,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어차피 이 셋 다, 싹 다 뭐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이 셋 다 공통점은 있잖아. 싹 다 뭐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죠? 편.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의 변을 일단 찾아야 돼요? 아니면 찾지 말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아하. 그래서 선분 A, B도 찾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선분 B, C도 찾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선분 C, A도 찾아야 되겠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다 찾는다. 이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실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게 되면은 여기서 얘 빼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는 루트 씌운 거 A, X는 X끼리 뺀 거니까 5 빼기 1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4, 2의 제곱과 2 빼기 0이네요. 그러니까 나는 2의 제곱을 더해주게 된 것. 이게 지금 이제 A, B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나는 B, C는요, 진짜 말 그대로 X는 X끼리, Y는 Y끼리 빼주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5에서 4 빼주면 1이네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1의 제곱과 4에서 2 빼주면 2네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2의 제곱을 더해주면 돼. 이게 B, C. 됐죠? CA는 얘네 둘을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루트 씌우면은 그래서 4에서 1 빼주면은 3, 그래서 난 여기 있는 3의 제곱과 4에서 0 빼주면은 4,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다. 이거네요. 됐습니까? 그럼 누가 봐도 같은 건 없어 보이지? 그럼 계산은 해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16 더하기 4니까 그래서 얘가 루트 그래서 얼마가 될 거냐면 얘가 20. 됐어요? 얘 계산하면 얘가 그래서 루트 5가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루트 얼마가 되니? 이거 정리하면 25가 되지. 그럼 얘는 무슨 정리가 성립하는 아이야?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얘는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인데 그럼 직각삼각형이면은 누가 90도인지 아니면 누가 빗변인지 정도는 얘기해 주라 그랬지. 그럼 90도로 따지면 누가 90도인 건가요? 그치? 왜? 여기는 AC가 지금 현재 제일 긴 변이니까 얘가 빗변이야. 그러면 빗변의 정의에 의해서 이 빗변이 지금 이제 누가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 변이냐면 여기는 요 직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이여야만 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잡아줬을 때 얘가 지금 이제 루트 25였고 얘가 지금 이제 A고 얘가 C였단 소리니까 남은 게 B잖아. 그래서 B가 90도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정리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줘도 되고 B변으로 물어봤다 싶으면은 그냥 얘가 B변이에요. 이렇게 그냥 얘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진 않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안 어렵지? 여기까지는 다? 됐어? 지원이 됐어? 그래서 15번은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 한 번쯤은 다 봤던 문제들이라 여러분들 좀 익숙하시죠, 이제는. 한 번은 좀 했던 문제들이라.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고 16번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 그랬지? 16번, 17번, 18번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 그랬는데 자, 16번이나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렵진 않으니까. 됐죠? 자, 이 문제는 내가 뭐랑 익숙해지라 그랬니? 이 문제는 내가 뭐랑 익숙해지는 거에 초점 맞추라 그랬어. 내가 다 필요 없고.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뭐랑 익숙해지라 그랬지? 뭐랑 친해지라 그랬지 내가? 성준이 내가 뭐랑 친해지라 그랬어 이거? X축 위의 점. 표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우리 X축이 있는 점이야. 표현 됐습니까? 네. 봐봐. 우리 교재에서 봤던 문장이 그대로 문제에 나왔어. 그치? 실제 학교 기출이야. 실제 학교에서 이렇게 낸다고. 그럼 이 문장이랑 친해지라 그랬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우리는 지금부터 X축 위에 있는 점을 내가 P로 잡았다며. 맞아? 그럼 내가 여기 있는 P를 잡아줬을 때 그럼 자연스럽게 점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대충 딱 찍어 놓으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뭐 이렇게 찍혀야 되겠네? 점은?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A가 지금 이제 5,2가 여기 있었던 거고 여기 있는 B가 지금 이제 3,4인데 여기 있었던 거잖아. 근데 우린 같은 거리에 있는 무슨 축이 있는 점 P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그래, 그럼 여기 가로선에 우리는 X축을 잡고 이 X축 위에 아무 점을 이렇게 잡아서 얘를 P라고 얘기했을 때 맞아요? 그럼 이 표현 보자마자 우린 누구랑 누구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걸 보여주라 그랬냐? 내가 다 필요 없고. 그렇지. 이 둘 연결하고 있는 선분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걸 보여주라 그랬죠?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서 그래서 저는요. 나는 여기 있는 AP의 길이와 나는 여기 있는 요 BP의 길이가 서로 같더래요. 이거 보여주면 되겠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차피 우리는 P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누가 0이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므로 Y가 0이므로 얘가 A, 0 이렇게 잡았을 때 X좌표 구하라 그랬지.
다시 뭐야? A만 찾으면 된다고. 그럼 이 식에다 집어넣어가지고 A 찾아주는 거야. 2차 방정식 푸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려워 안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도? 안 어려워. 자, 그럼 이거 웬만하면은 요렇게 돼 있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럼 얘네 이렇게 잡아도 되지만 뭐가 서로 같다라고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제곱.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제곱, 여기 제곱.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제곱이 서로 같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네. 됐지? 그럼 16번은 요 정도만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 17번은 무슨 축에 있는 점이래 이거? Y축. Y축에 있는 점이죠. 이거는 좀 풀어드릴게요. 왜냐? 요런 문제들이 요즘 변형돼서 조금 응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올림포스라는 이 여러분들 EBS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거야 얘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EBS쯤 들어가면은 이런 문제들로 좀 이제 사람의 속을 좀 썩이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면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있다 아니면 없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잘 끊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끊어 읽어봅시다. 자, 그럼 어디에서 끊을래? 이 문제는. P? 좋은 시도였습니다. 솔직히 거기서 끊어도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 문장에서 끊어주는 게 낫잖아. 대학에서 끊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라. 그럼 저 앞에만 보면 뒤에 거는 일단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앞에 것만 보면은 앞에 거는 16번이랑 생겨 먹은 게 똑같아요? 아니면 안 똑같아요? 똑같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A점과 B점이 있을 건데 어차피 우리는 Y축 위에 있는 점과 다시 한 번 더 잡아주잖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Y축 위에 있는 점을 잡아서 내가 여기 있는 점 아무거나 잡아 네 이름을 내가 지금부터 뭐로 잡을 거냐면 그래 제 이름을 P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 좌표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볼래? 그럼 이 좌표의 이름은 몇 컴마 몇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게 되면서 그치?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X값은 0이라는 건 되게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X값이 0이고 Y값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0,A라고 잡아주게 되면서 나는 2,3과 4,1을 하나씩 찍어보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2,3이 대충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A.2,3이 여기 있었던 거고 B.4,1이 뭐 대충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잡아줬을 때 이 선분과 이 선분의 길이가 서로 같다고요? 아니면 다르다고요? 그렇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의 그림 실력 가지고 뭐라 하지 마시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하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순간 첫 번째로 딱 잡아야지. 누구랑 누구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바로 드러나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첫 번째 A에서부터 P까지 거리와 그 다음에 나는 B에서부터 P까지 거리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어차피 루트 씌운 게 서로 같다라는 건 제곱해도 서로 같다는 얘기니까 아니면 다르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제곱해도 똑같다는 얘기니까 그럼 얘네 제곱해서 구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은 AP는 2,3과 0,A 사이의 간격을 구하는 거니까 맞아? 그러면은 빼면 되겠지. 그래서 2의 제곱이었던 4 그 다음에 나는 A-3의 제곱해서 2를 더해주게 된 친구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P 길이의 제곱이니까 4 빼기 0이니까 16 그 다음에 나는 A에서 1 빼준 거니까 그래서 A-1의 제곱 그때 얘네들이 아예 같다 라고 얘기하면은 1차 방정식 되겠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뚜뚜루뚜뚜 정리하면 A점 나와 아니면 안 나와? 그렇게 해서 A점을 찾으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는 P점의 좌표를 구하랍니까? 아니면은 원점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를 구하랍니까? 그렇게 끊어서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걸 찾는 거야. 연습은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통해서 두 번째 스텝.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선분 OP의 길이를 찾을 거고 그 선분 OP가 원점이었던 0,0에서 P점 다시 0,A까지잖아. 루트 안 써도 될 것 같지 않냐? 왜? 얘네 달라진 게 누구 값만 달라지고 있는 중? Y 값만 달라지고 있으면 수직선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걸로 써도 상관이 있어? 상관없어? 상관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뭐야? 그냥 A에서 0 뺀 거에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절대값 구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뭐야? A가 관건이야.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17번도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돼요. 16번과 17번 중에 시험 문제에서 내가 더 많이 봤던 건 개인적으로 17번은 더 많이 봤어요. 16번은 이제 좀 많이 냈잖아. 시시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안 내요. 왜냐면 애들 다 맞춰가지고. 이거는 이제 시중문제집에 다 있으니까. 시중문제집에 다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안 내려 그래. 왜냐면 이게 개념원리, RPM, 센 이런 게 다 있거든. 마플에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응용하려고 하는데 그래봤자 17번이야. 응용하려고 해봤자 17번이야. 됐습니까? 17번 같은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왔고 이거를 잘 연습을 해놓고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까? 끄덕끄덕끄덕. 여기까지 됐지?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하나 응용 문제 18번도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건 다 줬지. 근데 이거 다 줬는데 솔직히 이거 풀려면 하나는 해줘야 되지. 바로 무슨 작업은 해줘야 된다 그랬니? 자, 내가 좌표 설정법이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내가 얘기했던 그 좌표 설정법의 두 번째 내용이죠. 맞아? 네. 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짚어봐.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들 그 개념편에 있어요. 개념편을 잘 보세요. 알겠지? 복습 잘하란 말이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복습 잘하란 말이야.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점 P가 있는데 여기는 점 P가 축 위에 있는 점이에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직선 Y는 X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럼 이렇게 딱 주는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는 문자가 많지. 그럼 문자를 무조건 줄이라고 줄이지 말라고? 줄이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활용하라 그랬습니까? 직선. 그치? 직선 Y는 X를 활용해서 우리가 문자가 두 개짜리를 하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 그게 관계식의 힘이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를 보는 순간 아하! 끝났네. 바로 뭐에 집중하는 거냐면 관계식을 활용하는 거야. 그럼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문자 줄이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관계식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문자 줄이기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문자 줄이기의 작업을 하기 위해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식에다가 저 점을 대입한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이 식을 그대로 갖다 적으면 얘가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얘가 이제 Y는 X잖아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여기에 지금 현재 나는 누구를 집어넣겠다는 얘기냐면 A, B를 대입하겠다는 얘기고 그럼 A, B를 넣겠다는 말 자체가 Y 대신에 누구를 X 대신에 누구를 넣겠다는 얘기랑 동일한 말이에요. Y 대신에 B를 넣고 X 대신에 A. 그치? Y 대신에 B를 X 대신에 A를 집어넣겠다는 얘기는 결국 둘이 서로 같다라는 하나의 또 절대적인 사실을 얘기해 준다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자명한 사실을 보는 순간 나는 여기는 A, B를 이 친구에 의해서 문자 하나로 확 줄여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되니까 그럼 문자 하나로 줄이는 거야. 그럼 얘 문자 하나로 줄이면 얘가 몇 컴마 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래서 문자 줄이면 얘가 A, A가 되었대. 라고 생각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얘에서부터 얘까지의 거리랑 얘에서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같게 해주는 결국 A 값이 나와요? 아니면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올 거고 A 더하기 3B를 구하라는 것 자체도 B 대신에 A를 집어넣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잘 봐. 그래서 A 더하기 3B를 구하라는 것 자체가 A 더하기 3에 B 대신에 누구 넣은 거랑 같은 거냐면 A 넣은 거랑 같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진짜 원했던 건 몇 A를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었던 거고 그치. 그러니까 누구만 찾으면 끝이냐면 A만 찾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볍게 보는 거야. 어려운 거 있다 없다? 할만하죠. 여기까지는. 참고로 여기 있는 요 문제들까지가 이것만 잘해놔도 내 생각에는 이네 학교 시험지에서 이쪽까진 풀어. 됐니? 이 책만 잘 끝내놔도 이쪽까진 풀어. 왜냐? 니네 1학기 때 보니까 이쪽까지는 다 요 정도 난이도야. 3쪽부터가 관건인데 3쪽부터는 3회독 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갑자기 확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응. 3쪽은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여기는 좀 충분히 연습을 시킬 거예요. 알겠지? 19번 가겠습니다. 안 빠르죠? 지금까지는? 네. 그래도 했던 거라, 그쵸? 했던 거라. 자, 19번에 딱 보는 순간, 야, 포커스 잡아봐. 4,3이 주어졌는데 4,3은 3분 AB에 무슨 점이래요? 내분점. 몇 대 몇? 3대 3 대비 내분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등식을 만들어주는 게 맞아, 아니야? 맞아요. 등식 만드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4,3이라고 준 실제로 여기 있었던 요 내분점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실제 나는 여기 3분 AB의 3대비 내분점을 구하겠죠. 그러니까 3분 AB의 3대비 내분점을 구했을 때 얘네들이 아예 똑같다는 거야? 아니면 다르다라는 거야? 둘이 아예 똑같다고 아니면 다르다고? 같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예 완벽하게 동일하다. 이걸 보여주는 게 지금 이 식에서의 관건이야. 다시 항등식을 만들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적어도 뭐 할 수 있냐면 각자 자리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거고 각자 자리 서로 비교할 수 있으면 뭐야?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해서 보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 그러니까 3대비 내분점을 구할 거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XY로 나눴을 때 괜찮아요? 그럼 분모는 3과 B를 싹 다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는 3과 B를 싹 다 뭐 하고? 더하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3 더하기 B 여기도 마찬가지 3 더하기 B 이렇게 되겠고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3은 누구랑 곱해야 됩니까? A랑 B 중에서 누구야? 그치? 3은 B랑 곱해주고 됐습니까? 6이 누구랑 곱해주니까? 6이 A니까 그래서 B구나? B가 A구나.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B를 A랑 곱해주게 되면서 그대로 뭐 하면 되냐면 대입.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위에 거부터 하나씩 해보면 X좌표잖아. 그러니까 3은 6이랑 곱하면 되니까 18. 그리고 B가 1이랑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더하기 B. 이렇게 해서 잡아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Y도 똑같이 3은 B랑 곱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3A. B가 여기 있는 A랑 곱하니까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3B. 이렇게 해서 잡아줬을 때 둘이 서로 같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면 되겠네요. 그럼 이걸 연결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두 개의 식이 나올 거고 이 두 개의 식을 모두 다 연립해서 풀어주면 답이 나오는데 어차피 도찐 개찐이니까 하나만 풀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하나 풀면은 B값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그거부터 풀게요. 그게 바로 X니 아니면 Y니? B값 바로 튀어나오는 것 X거든. 왜? 여기 있었던 실제 X좌표만 비교하면 얘가 3 더하기 B분의 18 더하기 B 이거 계산해 준 게 지금 이제 4래요. 그럼 3 더하기 B 올려줘도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얘네 3 더하기 B 곱해주게 되면 그래서 나는 18 더하기 B랑 나는 여기 있는 4 괄호에 나는 3 더하기 B가 서로 같다 이거지. 그럼 이거 풀어주게 되면 B값 나와 안 나와? 그럼 여기서 나오게 되는 B값을 저기 있는 밑에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가 3 더하기 B분의 결국 나는 여기 있는 3A 마이너스 3B인데 됐어요? 그때 여기 있는 요 B 값들을 여기서 나오게 되는 그 B의 값별로 이렇게 우리가 대입을 해줘도 되니 아니면 안 되니? 저기 빨간색 자리들을 다? 그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그럼 얘가 뭐에 대한 식으로 바뀌게 될 거니까? A에 대한 식으로 바뀌겠죠. 그럼 A에 대한 식으로 정리한 저 친구가 결국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만 잡아주면 게임 끝. 저게 3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3이다. 이거 이용해서 A 값을 하나씩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 것 따로 밑에 것 따로 하나씩 전개하면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9번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질문 여기까지. 참고로 지금 정신없이 풀다 보니까 벌써 10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쵸? 이거 30번이 끝이잖아요. 몇 문제 없어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보면 돼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봐봐라. 이거 지금 현재 내가 보여주는 게 다 학교 기출이랑 교육청 기출이야. 다 이쪽 이쪽에 있는 내용들이고 학교 기출 토대로 보면 됐습니까? 그럼 학교 이렇게 해서 잡아줬을 때는 그러면 우리는 그 학교 쪽에서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 학교 쪽에서는 1, 2쪽의 내용이고 교육청 모의고사로 따지면 이게 한 4쪽에 11번, 12번, 13번까지는 갑니다. 됐습니까? 그럼 거기까지는 가는 거니까 그럼 그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씩 접근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돼. 됐지? 그래서 하나씩 해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씩 해결하는 거에 집중한다.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끝이고 그럼 여기 있는 20번도 같이 한번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학교 기출에서 응용돼서 나오는 겁니다. 잘 푸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알겠지?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만 잘하면은 사실상 푸는 방법이 드러난다고요? 표현? 표현인데 이거는 표현에 익숙해지라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거는 표현을 어떻게 바꿔도 상관은 없으니까 표현에 익숙해지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두면 안 돼. 얘는 뭐 하는 거에 초점을 둬야 될까? 여기는 뭐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1학년이죠. 됐죠? 잘 적어놔. 됐어? 1학년들은 연습을 좀 더 해봐야 돼. 이런 것들을. 자, 20번의 해시태그 딱 하나. 바로 뭐냐면 이거. 끊어읽기라니까. 그러니까 조건에 맞게 다 끊어. 그리고 나서 하나씩 찾아. 여러분들이 고등수학을 잘 풀고 싶잖아. 이런 작업들은 반드시 돼 있어야 돼. 됐어요? 이게 평소에 연습이 돼 있어야 되고 1회독, 2회독을 할 때 이거를 습관화를 들여놔야 돼. 그래야 고난도 문제들은 정보들이 우수수수 쏟아지면서 문제가 엄청 길어요. 그럼 엄청나게 긴 문제들을 해결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쨌든 도움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끊어 읽으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잘 안 끊지. 왜?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안 해도 문제가 풀리거든요. 대부분. 근데 중학교 때까지야 그거는. 고등학교부터는 안 통해. 왜냐면 수능이 요즘은 여러분들의 문해력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하나 만드는데 수학 선생님들만 들어가서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니야. 수능은. 그 검토 체계 뭐 한번 방송 나와가지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실제로 그 검토 체계를 보시면 표현에서 이상한 게 있는지 뭐 단어에서 이상한 게 있는지를 국어 선생님들이 다 일일이 체크를 해요. 수능 문제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수학 문제라고 하더라도 국어팀, 영어팀, 사회팀, 과학팀이 다 들어가서 본다고. 왜? 어느 과에 들어가도 똑같은 문제로 읽히는가 안 읽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은 결국 뭐야? 문장을 다듬을 수밖에 없다고. 국어과의 힘으로, 영어과의 힘으로, 사회과의 힘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장을 다듬을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날것의 문제들이 이렇게 다듬어져가지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만든 거를 탁 내보낸 게 수능이야.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들을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야? 조건이 겁나 많아. 그런 문제들은 다듬으면서 뭔가 계속 추가를 하거든. 그래서 뭐야? 잘 끊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한번 끊어보는데 그럼 첫 번째는 어디서 끊으면 되겠습니까? P. 좋았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점 P에서 끊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건 점 P. 근데 여기는 점 P는 선분 AB에 몇 대면 내분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까? 1대2 내분점부터 찾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찾아주는 게 선분 AB에 나는 1대2 내분점을 찾을 거예요. 이걸 나는 지금부터 뭐라고 잡을 거냐면 제 이름을 P라고 하겠습니다. 이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몇 대면 내분하는 점을 찾아달라고 하는데 2대1 내분점인데 앞에 선분이 없었지. 그러면은 여기 맨 처음에 주어졌던 선분이랑 결국 같은 선분이게 다른 선분이게? 같으니까 안 준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선분 뭐를 안 주잖아. 그럼 같은 거야. 여기 맨 앞에 거랑.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똑같은 선분 AB를 잡았을 때 나는 여기는 선분 AB에 몇 대 몇 내분점을 찾아달래요. 두 번째가? 2대1 내분점을 찾으래. 그때 여기는 2대1 내분점을 잡아서 나는 얘를 점 뭐라고 잡아줬을 때? 얘를 점 Q라고 했을 때 나는 PQ의 길이 찾으세요. 이게 정답이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첫 번째 P부터 찾는 것이 목표고 그럼 P부터 찾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분점을 찾을 거니까 이렇게 컴마 잡아가지고 가면서 동시에 얘네들을 이렇게 쭉 가면 되겠지. 됐어요? 그럼 얘네들 갔을 때 우리는 분모는 몇 더하기 몇 다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분모 다 얼마일 거고 그치? 이제는 여기 내분비 정도는 바로 채우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여기 있는 1은 누구랑 곱하면 됩니까? 지금은
B랑 곱하면 되지. 좋았어. 자, 2는 누구랑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A랑 곱하면서 우리는 X는 X끼리 Y는 Y끼리 그대로 계산하면 끝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1이랑 6을 곱하니까 6, 2랑 3을 곱합니다. 그래서 6 이렇게 되는 거고. 됐어요? 1이랑 4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4. 그 다음에 2랑 1이랑 곱하네요. 그래서 여기는 2.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얘네 둘 다 더하는 겁니까? 빼는 겁니까? 더하지. 그래서 얘네 계산해주게 되면 얘 좌표 나옵니다. 몇 컴마 몇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4,2가 되겠죠. 끝. 됐지?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P점 나왔고 Q점도 똑같이 구하면 되니까 그럼 Q점도 우리가 동일하게 구한다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나는 똑같이 이렇게 내분비를 그대로 가면 되니까 분모부터 싹 잡으면 되겠지. 맞아? 그럼 분모는 다 똑같습니다. 더하기 얼마? 3이지. 그쵸? 2 더하기 1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분모 두 개는 모두 다 3.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결정하는 거야. 2는 누구랑 곱할 거야 이번엔? B랑 곱할 거고 여기는 1이 누구랑 곱할 거예요? A랑 곱할 거니까 그대로 우리가 좌표 바꾸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B랑 2를 곱했답니다. B랑 2. 그러니까 6 곱하기 2 하니까 여기는 12.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우리는 1이랑 A를 곱했답니다. 그러니까 1이랑 A니까 A의 X좌표는 3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되겠고요. 맞아? 그럼 여기는 2는 B의 Y좌표랑 곱하면 되니까 4랑 곱하니까 여기는 8. 됐어? 그 다음에 1은 A의 Y좌표랑 곱하니까 여기는 1. 이렇게 되었을 때. 맞아요? 그럼 둘을 실제로 뭐 해준 게 정답이니까요. 더하세요. 그러니까 얘네 다 더하면 얘는 몇 컴마 몇이 된다라는 것도 드러나게 됩니까? 이거 계산합니다. 몇 컴마 몇이야? 5,4. 그치. 그래서 얘가 5,3이야. 좋았어. 그럼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정보가 나오잖아. 이렇게 각각의 정보들을 확인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마지막이 뭐야? 우리가 원했던 거는 PQ 가지고 뭐 해달래요? 그치. 이렇게 연결 짓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선분 PQ의 길이는 여기 있는 4,2와 나는 여기 있는 5,3 얘네들 사이의 간격 다시 얘네들 사이의 거리 재겠다 이거야. 알겠지? 그럼 이 거리 구하는 건 니들이 해봐도 돼? 안 돼?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봐봐. 끊어 읽으니까 정답 나와 안 나와 바로? 나와요. 이렇게 해서 보는 게 20번이야. 됐어?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몇 쪽에 차지하는 거냐면 이런 게 이쪽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문제들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네. 자, 기출 문제는 이 정도면 끝난 거 같... 아, 더 있네? 자, 몇 번까지가 기출이야? PPT 만들면서 보긴 봤는데 24번까지가 기출이구나. 기출은 다 풀어드릴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기출은 다 풀어드릴게요. 근데 봐봐. 내가 보면 알겠지만은 니네가 지금 현재 내가 봤을 때 너네한테 안 가르쳐준 걸로 푸니? 아니요. 지금 이 풀이 다 익숙하지? 네. 니네 한 번 하면서 봤던 것들이잖아 얘네 다. 네. 그냥 뭐야? 그대로 푸는 거라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수학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니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수학은. 알겠지? 아니 이거 쉬운 문제잖아요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자니까? 이것만 다 맞춰도 이쪽까지 간다니까? 심지어 서술형 몇 개 맞출 수 있어요. 서술형 1, 2번. 이것까지만 잘해놔도 서술형 1, 2번은 맞춰. 이제 남은 거는 고난도 문제들을 파악하는 것만 잘하면 돼. 여기 완벽하게 해놓은 다음에. 됐니? 고난도 문제는 다 응용이죠. 당연히 응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응용하는 거지. 근데 응용을 잘하려면 일단 개념부터 잘 박혀 있어야 돼. 개념이 안 박혀져 있는 상태에서 응용 문제를 보면 와 그냥 저 사람 설명 잘한다. 나는 뭔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고로 나는 자야겠다. 이거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방학 때 열심히 해놓으세요. 특히 개념 쌓을 때. 알겠니? 네. 개념 쌓을 때 그래서 이번부터는 2번 풀어드리는 거니까 잘 봐. 알겠습니까? 네. 자 21번 가볼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쭉 읽어볼까? 이것도 뭘 잘해야 될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이것도 뭘 잘해야 돼요? 그치? 끊어읽기 잘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야무지게 컷하는 걸 잘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야무지게 컷을 좀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컷을 할 것인가?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 A, B에 대하여 나는 선분 A, B의 중점의 좌표가 저거 그리고 선분 A, B의 3대1 내분점이 요거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건 선분 A, B 길이의 제곱의 값을 구하죠. 이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어차피 이 문제를 봤을 때 첫 번째 질문은 이거야. 원하는 게 뭐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으라고 하는 게 뭐야? A, B, J, 제곱. 그치? 우리가 원하는 게 선분 AB 길이의 제곱이야. 그럼 선분 AB 길이의 제곱을 구한다. 그거 구했을 때는 보통 뭘 이용해서 구하나요? 길이 구하는 거. 그치? 얘 선분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려면 길이 공식을 써야 되겠지. 그럼 길이 공식을 활용한다는 건 자연스럽게 우리는 점 누구랑 점 누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게 될 거야? A, B.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단순해 잘 안 보이는 문제들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20번, 여기는 19번. 얘네들과 같은 맥락의 문제들이기는 한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도 19번은 대놓고 보이잖아. 대놓고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20번, 여기는 21번처럼 이렇게 대놓고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보통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원하는 거 뜯어봐. 그리고 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찾아. 됐어? 그러면은 보여. 그러면 나는 점 A점, 점 B점이 필요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찾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돼. 근데 저게 있어? 아니요. 있었으면은 여기 21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겠죠. 얘가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쵸? 그러니까 얘가 있었으면 21번이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얘가 왜 21번이야? 없거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 A랑 점 B를 찾긴 찾아야 되겠는데 근데 A점 모르겠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B점도 모르겠다 이거니까 그럼 나는 요렇게 해서 두 점, 요렇게 해서 두 점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지. 다시.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A점도 모르니까 얘네 X, Y를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B점 모르니까 X, Y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끝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둘에 집중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잡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 잠깐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잡아줄 때 그럼 얘네들에 우리가 집중을 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봐봐. 그럼 여기에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목표는 그냥 이거를 다 뭐 해야 돼요? 일단은 저거 진짜 계산해서 찾아야 돼요. 뭐 답 없잖아 지금 상황에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A, B, C, D 찾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 그걸 위해서 나는 두 가지 조건을 준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줬으니까 그럼 나는 얘를 위해서 주어진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체킹을 해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첫 번째로 주어져야 되는 조건 2.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선분 A, B에 무슨 좌표를 줬다라는 점. 그래서 나는 선분 A, B에 중점을 줬다라는 거. 그러면 나는 선분 A, B의 중점을 그냥 중점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답 나오죠. 됐어요? 그럼 중점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니까 자연스럽게 뭐야? 그냥 X는 X끼리, Y는 Y끼리 더해서 얘네들을 다 얼마로 나누면 중점 나오니까 3이야? 중점이야? 무게중심 아니야? 그렇지. 중점은 다 2로 나누면 된다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이제 몇 컴마 몇이라는 거야? 얘가 지금 이제 몇 컴마 몇? 그치. 얘가 이제 1,2니까 이걸 이용해서 A, C, B, D 두 개의 식이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 먼저 찾아주게 되면은 그대로 연결하면 되니까 따라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2분의 나는 A 더하기 C를 계산해 준 게 그래서 1이었고 동시에 우리는 여기 있었던 2분의 B 더하기 D를 계산해 준 게 지금 이제 2가 되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2만 다 올리면은 얘네 연립방정식들은 다 되는 거지. 맞아요? 그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의 기초를 쌓아. 그래서 나는 A 더하기 C가 그래서 2고 그래서 나는 B 더하기 D를 계산해 준 게 그래서 4다라는 이 두 가지를 먼저 찾고 넘어가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두 개의 식과 더불어서 하나를 더 준다고 어차피 우리가 A, B, C, D를 다 찾으려면 적어도 X는 X끼리, Y는 Y끼리 정리한다 하더라도 식은 두 개가 필요해. 그러니까 식 두 개를 줄 거라는 거야. 그럼 뭐야? 그대로 써. 순서대로.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중점 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준 게 몇 대면 내분점을 줬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나는 선분 AB의 3대1 내분점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선분 AB의 3대1 내분점을 구해요. 이게 그 다음이라고. 끄덕끄덕끄덕? 됐어요? 그러면 내분점 공식은 개꿀이지. 왜? 분모 얼마야? 다. 그래 3 더하기 1이니까 4야. 맞아요? 그래서 분모는 다 4야. 분자는요. 자 3은 누구랑 곱해야 돼요? 다 같이? 그치 3은 B랑 곱해야 되죠. 맞아? 그 다음에 저기 있는 1은 누구랑 곱해야 돼요? A랑 곱해서 X는 X끼리 Y는 Y끼리 그대로 곱하면 땡이죠. 맞아? 그러면 B의 X좌표가 C라 그랬으니까 C랑 3이랑 곱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3C 1이랑 A의 X좌표니까 A죠. 그래서 3C랑 A를 더해준 것이 첫 번째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로는요. 3이랑 B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B의 Y좌표가 D네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었던 3D 그리고 1이랑 A의 Y좌표 누구랑 곱해주면 되냐면 B랑 곱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더해준 이 친구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좌표가 나오는데 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래요? 그러면 봐봐라 AC, BD 식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연립을 하면은 A랑 C가 나올 거고 이 친구랑 연립하면 B랑 D가 나와요. 끄덕끄덕끄덕 여기까지 됐어요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랑 연립하면 되고 이 친구랑 연립하면 돼. 식 정리하는 건 지금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똑같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그 찾으면 A좌표, B좌표가 다 나오지. 그럼 우리가 원했던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도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이게 어려운 3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어려운 3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3점. 이렇게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쪽까지 우리가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그러면? 조금 연습은 좀 해봐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가도 이게 이쪽 완전 후반이고 운 좋으면 3쪽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거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대부분 이게 이쪽 후반에 있을 거예요. 아마. 이쪽 후반부터 슬슬 예열 걸잖아. 고난도 문제 가기 위해서 예열 걸잖아. 부릉부릉 시동 걸잖아. 이거 딱 그 시동 걸리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알겠니? 끝. 기출 문제들이에요.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나와요. 내가 이거 21번은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많이 응용되는 거 봤어요. 비학군지 지역에서도. 그럼 니넨 학군지잖아. 니네 안 믿겠지만 여기 학군지야. 무조건 나온다고 청라가 송도 다음으로 학군지예요. 인천에서 그나마 제일 유명한 학군지입니다. 그러면 내겠냐 안 내겠냐? 어차피 여기는 애들이 그래도 선행을 어느 정도 하고 넘어오는 애들이 많아. 그러면 내겠니 안 내겠니? 변별력을 위해서라도 낼 수밖에 없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왜냐? 니네 기말고사 때 당해봐서 알잖아. 계산량으로 죽여버리면 돼. 그냥 단순하게. 변별력, 그러니까 선행 겁나 많이 뛰고 온 애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계산량 겁나 많이 때리면 돼. 청라고가 이번에 그랬잖아요. 계산량 엄청 때리면 돼. 니네 이번에 30 초반이라 그랬지? 망한 거 아니죠? 보통 그렇게 나오는 학교도 많아요. 비학군지 지역에서 이번에 신현고처럼 낸 학교가 있어요. 비학군지 지역에서. 그 학교 평균 33점 나왔어요. 그 학교 평균 33점 나왔어요. 원래 그 정도 돼요. 왜냐? 그래야 니네 등급이 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등급 가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게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잘 연습은 해놔야 돼. 근데 이런 문제들은 뭐야? 그냥 많이 보고 안 버벅거리고 그냥 바로 풀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는 것밖에 없어요. 됐니? 안 버벅대고 연습하는 것이 답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잘 보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지? 22번, 23번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 솔직히 22번은 나 이거 해줘야 돼? 이거 솔직히 너무 개꿀 아니야? 무게중심 공식만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22번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야,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 야, 무게중심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내가? 그치? X좌표들의 평균, 그리고 그치? Y좌표들의 평균. 그러면 어차피 X좌표, Y좌표 다 몇 개씩 더하니까 지금 보니까 3개씩. 그러니까 얼마로 나누면 끝난다? 3.
그러니까 x좌표부터 우리가 쓰면 x 앞에 거 싹 다 더해. 그러니까 a랑 2랑 1을 더하고 얘네 3개 더했으니까 평균 구하면 3.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y도 3개 더해. 그러니까 b랑 마이너스 2랑 5 이거 더한 거를 똑같이 평균 내 3으로 나눠. 얘네 좌표 구한 게 무게중심 마이너스 1,2다 끝. 됐죠? 그럼 각자리 비교하는 거니까 비교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됐습니까? 23번. 야, 이런 거 주면은 이런 것들이 재밌는 거예요. 왜? 이걸 구하라는 건 이 말부터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건 결국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고 중학교 개념이 섞여 있을 거라는 거거든. 그 중학교 개념을 찾고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서 더 빠른 거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첫 번째 23번에서 나오는 제1번 풀이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교과서 풀이. 그럼 교과서는 실제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냥 A점이 이렇게 있을 거야. 내가 지금 이제 A점이고 얘 점의 이름은 1,-2래.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현재 여기 B가 대충 이렇게 있는 거고 C가 대충 이렇게 있는데 나는 요렇게 돼 있는 요 점에 대하여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나는 뭐의 좌표를 알려줬대요? 지금 보니까 중점. 다시 여기 1대1 내분점을 알려줬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중점 M의 좌표를 내가 그냥 마이너스 2,4 이렇게 할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를 구하랍니까? 무게중심의 좌표. 그럼 우리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공식이 그냥 각 좌표들을 싹 다 더한 다음에 얼마로 나누는 것밖에 없으니까. 평균이니까 나누기 얼마? 3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방법은 이거야. 교과서 풀이는 B점을 요렇게 C점을 요렇게 잡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중점을 정리할 수 있거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중점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게 되면은 이 중점이 A랑 X끼리 더한 거를 반으로 나눈 거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Y는 Y끼리 더한 거를 그대로 반으로 나눈 게 중점이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의 각각의 좌표들이 지금 이제 마이너스 얼마랑 얼마라 그러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이제 하나가 마이너스 얼마고 하나가 마이너스 2고 또 다른 게 얼마라 그러고 있으니까 4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A 더하기 C랑 B 더하기 D가 누군지 나오게 될 거야. 됐어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두 번째 뭐 할 수 있냐면 무게중심 G를 그냥 찾아버리면 된다고요. 왜? 무게중심의 좌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 좌표를 싹 다 더한 거를 얼마로 나누면 되냐면 3 평균 내면 되는 거니까. 됐어요?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얘가 지금 현재 Y도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나는 B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 얘네들을 더한 거를 다 평균 내면은 정답은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구하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알면 되냐면 얘랑 얘만 알면 되는데 그걸 저기서 주잖아. 그렇게 해서 푸는 거야. 교과서는 이렇게 돼 있고 왜 교과서가 이렇게 푸냐면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무게중심의 정의를 까먹었을까 봐. 됐나요? 그래서 무게중심의 정의를 까먹었을까 봐 교과서는 그냥 좌표로 그냥 해석해서 풀고 있습니다. 실제 니들 교과서가 이렇게 풀어요. 교과서는 진짜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하게 따지면은 뭐 서술형으로 낸다 그러면은 뭐 여기에 부분점수 깔고 여기에 부분점수 까는 건데 이건 풀이 1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풀이 2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풀이 2는 뭐야? 그냥 중학교 개념이랑 연결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린 이미 알거든. 무게중심의 정의를 확인하게 되면 무게중심은 누구의 교점이라 그랬니? 중선. 그래, 중선의 교점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 중선의 교점을 잡아서 그걸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할 건데 여기서 그 다음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건데 그럼 여기서 중선이 뭐야? 꼭지점에서 n이 그어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 맞아요.
한 꼭지점에서 선을 그리는데 마주보고 있는 그 변에 중점이 지나게 만들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노란색 여기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 그대로 있는 거야. 됐니? 여기에 중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연결한 중선들의 교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를 아무거나 잡는 거야. 여기는 얘라고 할까? 그때 얘를 지금부터 무게중심 G라고 잡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거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린 이미 알거든. 이 무게중심은 여기 있는 중선을 몇 대 몇으로 나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2대 1로 나누고 있는데 마침 중점으로 준 게 선분 B랑 선분 C의 중점이니까 그러면은 BC를 여기다 깔아. 그럼 A가 누구냐면 여기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해석되지. 왜? 여기 있었던 무게중심 G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선분 AM으로 그냥 해석해버리게 되면 선분 AM에 얘는 몇 대면 내분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 2대1 내분점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냥 2대1 내분점 찾아버리면 그게 정답이야.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뭐가 더 빠를 것 같냐? 앞에 거랑 뒤에 거 중에선 이게 훨씬 빠르지. 근데 이걸 잘 떠올리려면 중학교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중학교 개념을 가지고 연결하는 문제가 여기 23번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고, 자 24번은 이거 학교 시험에서 뒤지게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 몇 초 컷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까? 내가 이거 나오면 무조건 몇 초 컷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까? 10초는 너무 가혹하고요. 30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0초는 좀 가혹하잖아. 솔직히 나도 10초 안에는 못 푸는데 너네한테 10초 안에 풀어 그러면은 너네 나 원망할 거잖아. 그쵸? 30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하면 그냥 갖다 쓰라 그랬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고 갖다 쓰는 문제입니다. 그대로. 알겠지? 그럼 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지? 자, 우리는 이미 압니다. 좌표평면 위에 있는 세 점 A랑 B랑 C가 있는데 그 A, B, C에 나는 지금부터 D, F를 잡을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저기 있는 D, F 보니까 내분비가 다 똑같아? 아니면 달라? A, B, B, C, C, A의 똑같은 내분점들을 잡아. 이거지. 그럼 봐봐.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내가 했던 거예요. A, B, C. 그냥 대충 잡았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졌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동일한 내분비니까 1대2, 1대2, 그 다음에 1대2.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는 D, 하나는 E, 하나는 F. 이렇게 잡아서 내가 여기 있는 파란색 삼각형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 흰색과 파란색은 공통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뭐가 같죠? 무게중심이 같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내분비를 가지고 있는 친구에 한해서는 무게중심의 좌표가 아니다 똑같다 그랬으니까 다시 그럼 결론만 내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그래서 나는 DEF의 무게중심은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이것만 쓰면 된다 그랬지. 그럼 선분 D, 선분 E, 선분 F 그러니까 점 D, E, F를 찾을 필요가 있다 아니면 없다? 누가 있다야? 같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는데 뭘 찾아 걔네들을.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DEF랑 A, B, C의 무게중심이 있을 건데 그냥 얘네들이 아예 똑같더라. 이거 찾아주게 되면 끝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A, B, C의 무게중심으로 찾으면 A, B가 다 나온다. 이 얘기죠? 됐죠? 알 건 알고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질문. 저도 한 번쯤 다 봤던 것들이라, 그쵸? 이게 학교 시험에 실제로 이렇게 응용이 돼서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고, 예상 문제는 뭐, 요거는 패스 할 수 있죠? 이건 이제 할 수 있지? 요것도, 이것만 하나 해볼까? 26번. 이것만 하나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나머지들은 뭐, 이것도 한번 알려만 주고 넘어갈게요. 26번이랑 27번은. 알겠지? 그리고 요거는 패스. 이것도 이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29번은. 알겠지? 네. 30번 해봐. 이거는 니네가 해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30번은 응용된 거니까 한번 해보고 26번 가볍게 보겠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자, 보자. 자, 26번은 이거 보는 순간 니네 딱 느낌 와야 되겠지? 점 P를 이용해야 돼? 아니면 점 P를 이용하지 말아야 돼? 이 문제는 일단은 그래도
이용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는 AP제곱과 BP제곱을 진짜 찾아야 돼 아니면 찾지 말아야 돼 여기는? 찾아야 돼. 이거는 찾아야 돼. 그게 맞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서 얘네들을 찾았을 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선분 AP의 길이의 제곱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BP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줘야 되는 건 적어도 우리는 P 좌표를 문자를 줄여야 돼 아니면 줄이지 말아야 돼? 줄여야 돼. 근데 직선이 있는 점이잖아. 그럼 이거 보는 순간 딱 느낌 왔지? 누구만 문자로 딱 잡아주면 돼. Y를 문자로 잡으면 돼. X를 잡아야 Y가 X에 대해 정리가 되죠? 됐죠? 그러니까 X를 A로 잡으면 Y는 X 대신에 A를 들어간 이거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잖아. 됐죠? 그러니까 AP 길이 제곱과 BP 길이 제곱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A, 마이너스 A 더하기 1과 나는 여기 있는 1,4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구해준 거 하나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A, 마이너스 A 더하기 1과 나는 여기 있는 0, 마이너스 5가 있을 건데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찾아서 얘네들을 제곱해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제곱하는 건 어차피 누구를 죽이기 위한 빌드업이니까 A를 죽이기 위한 빌드업이에요? 루트 죽이기 위한 빌드업이야. 왜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루트 생기잖아. 그거 죽이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 그럼 얘는 A-1의 제곱과 4에서 빼는 게 낫겠네? 그러니까 나는 4에서 A 플러스 A-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곱해 준 거랑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A에서 0 빼면 A 제곱 얘는 뒤에서 앞에 빼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5 더하기 A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둘을 뭐 해주면 되냐면 더해주면 된다가 결론이고 그럼 더했더니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 A 마이너스 1의 제곱과 그 다음에 A 더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A 제곱과 그 다음에 나는 A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거 싹 다 전개해 볼 수는 있는 거죠? 전개는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 싹 다 전개해 주게 되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과 그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9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A 제곱과 마지막 A 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36까지 해서 얘네들을 싹 다 더해준 것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얘네들 싹 다 더하니까 몇 A 제곱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몇 A 제곱? 4A 제곱. 그 다음에 몇 A입니까? 그래서 A 마이너스 8A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끼리 정리하면 마이너스 8A. 상수도 하면? 46. 그쵸? 그럼 여기에서의 최소값 구하기잖아. 맞아요? 그럼 이거 몇 차 함수니까? 2차 함수니까. 무슨 점 찾겠어? 또? 꼭지점. 기억나죠? 네. 기억나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만 집중하면 되니까 그래서 4로 묶어주게 되면 그래서 4 괄호에 우리는 A제곱 마이너스 2A. 그럼 얘 반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얼마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더하기 1. 그럼 마이너스 1은 쟤랑 곱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있었던 더하기 46에서 됐어요? 그럼 나는 여기서 4를 빼면 되겠지. 그래서 얘 정리해주면 되겠네? 이거잖아. 됐죠? 그러니까 얘네 싹 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가 그래서 우리는 4 바로 A-1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2예요. 자, 그럼 최소값 찾아보세요. 얼마가 최소값? 그러니까 42가 최소값. 그걸 만족해주는 X값 찾는 게 A지. 그러면 A는 얼마일 때 42를 갖는다고? 1. 그러니까 전피의 X좌표는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A값 찾는 거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전피의 X좌표가 그때 최소를 만들어주게 하는 A값이니까 그래서 A값은 여기가 0 되게 하는 점이잖아. 그래서 그 점을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1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이제는? 이거 여러분들 평일에 생각보다 이게 좀 오답이 많았고 여러분들 숙제하셨을 때 그리고 이거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이거는 내가 한번 풀어드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잘 정리하시고 27번도 니네 숙제했을 때 이런 문제 하나 있었지. 근데 내가 본교재에서 안 해줘서 당황했던 문제일 것 같은데 얘는 하는 법만 알려드릴게요. 됐어요? 자,
보자.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 AB에 대하여 나는 지금부터 선분 AB의 몇 대면 내분점을 구하는데? 네. 그치? 끊어볼래? 그럼 나는 선분 AB의 2대1 내분점을 구해야 돼? 아니면 구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구해야 해요. 구해야 돼. 맞아요. 넣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첫 번째,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단계가 그래서 선분 AB가 있을 건데 나는 선분 AB에 나는 몇 대면 내분점부터 보냐면 여기 있는 얘 2대1 내분점을 먼저 찾으세요. 이게 1번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뭐 이거는 숫자니까 니들이 찾을 수 있지? 네.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내가 m,n이라고 하자. 됐어요? 네. 니들이 직접 찾아. 그럼 여기 있는 요 내분점 m,n이 직선 누구 위에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조건이야? y는 3x 플러스 k. 그치? 그러니까 직선 y는 3x 더하기 k 위에 존재한다며. 그럼 이거 보는 순간 가 맞지? 저 친구 여기다가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된다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점이 직선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직선을 지나는 점인 거잖아. 그럼 직선을 지나는 점이라는 건 대입을 해도 그 등호가 똑같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까? 성립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대입해줘도 된다는 얘기야. 다시 y값 n이 x값 m이니까 3m 더하기 k일 거야. 물론 m과 n이 숫자로 떨어지겠지 지금은. 그러니까 얘가 100% 숫자로 나올 거니까 이거 정리하면 k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와요. 나올걸?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k 찾는 거야. 이해됐지? 여기까지는요? 얜 요렇게 해서 찾아주면 돼요. 나머지들은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음 주에는 직선의 방정식을 나갈 거잖아요. 다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나가는 상황 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가는 상황을 보고 진도를 나갈지 이거 책으로 할지는 그때 나가는 거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지? 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뭐야? 질문 없어?